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직 면접 최종 합격 사례 전에부터 이제 간간히 올리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2021년이죠. 지금 2021년도 상반기에 이제 최종 합격하신 우리 합격생 분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유형을 가졌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분께서 지금 이 합격 수기는 안 올려주셨어요. 우리 카페에 안 올려주셨는데, 우리 카페는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입니다. DSA 컨설팅. 네이버에 그냥 DSA 컨설팅 치시면 홈페이지 카페 다 나와요. 이제 저희 컨설팅사 주소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데, 거기 아직 안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 합격 사례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멋지게 본인의 단점을 이제 승화시킨 분이에요. 단점을 극복한다는 것과 승화라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고,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이제 학원가 쪽에 교육기업에 이제 면접 코칭반 총괄을 그만두고 이제 전속 계약하지 않고 제 개인 연구실을 이제 컨설팅사로 오픈해서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제가 이제 제 컨설팅사를 운영 중인데, 그때 제가 이제 밀착 코칭반,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밀착 코칭반 운영할 때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제 컨설팅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밀착 코칭반은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이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고, 그때 이제 서울 경기권에 또 다른 분들도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방을 잡고 밀착 코칭반 소수 그룹 있잖아요. 13명인가 15명인가 그랬는데, 그 소수 그룹 코칭반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법학 특채였는데, 이번에는 공채로 합격하셨는데, 그때 이제 면접 시험이 너무 빨리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에 올라가셨어요.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시험 그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 1:1 코칭을 받으셨는데 또 떨어지고,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성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최종 불합격을 이렇게 몇 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코칭을 제일 많이 받았던 분들은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5회가 있어요. 5회. 그러니까 최불만 5번 해본 거죠.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세 번째 3회라는 게 코칭 시즌의 코칭 3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2018년도에 코칭 받았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받았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받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불을 이제 세 번째 때 체불해서 이제 성장 스토리라고 전 부르는데, 이분이 본인의 어떤 단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단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왜곡 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면접관 교육이나 면접 강사를 양성할 때 이제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누구나 왜곡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야. 뭐 재벌이나 아니면 뭐 교육자야. 이제 교육자 집안. 뭐 이러니까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막 친인척들끼리, 이제 그런 집안들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자녀를 계속 비교한다든지, 자녀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점을 적용시킨다든지, 그래서 자녀의 성향과는 다르게 자신의 가치 철학을 그냥 이렇게 강압적으로 주입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 자녀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왜곡 현상을 가지게 돼요. 성향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 자녀라는 게 이제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본인의 원래 본 성향과 부모님의 성향이 너무 상반된 성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치 충돌이 일어나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분
이제 요게 이제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분처럼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원리 원칙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요번에 합격한 우리 수험생분. 원리 원칙을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그리고 이제 표현이 좀 약간 딱딱한 표현이에요. 서울뿐이지만, 경상도에 비하면 서울분들은 표현이 아주 부드럽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 원리 원칙적이고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항상 어떤 거를 신경 쓰냐면, 나는 원래 마음씨는 곱고 따뜻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차갑게 인식을 할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전에 면접 구성 원리에서, 나라는, 이게 면접이라는 건, 심층 면접이라는 건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나를 이제 계속 관조해야 되는, 나의 가치 철학에 관한 질문들인데, 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사생대회에서 1등하고, 저희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미술부가 좀 유명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제가 집이 가난하니까 너는 한국의 고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미대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 이랬어요. 백조로 보이죠 이제는. 맞죠? 권위자의 그죠 말을 백조예요. 백조인데, 자, 나 아닌 타인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만 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우아하고 고상하게 보지만, 나라는 사람은 물에 이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물 밑에서는 다리를 아주 힘겹게 열심히 젓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나라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맞죠? 맞아요? 근데 이 갭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시선 쪽에 너무 이제 비중을 두기 시작하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리 원칙과 뭔가 좀 딱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 걸 자꾸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면접 답변은 절대 어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이러한 대표적인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문제냐? 문제 전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는 이거는 단점에도 안 들어가요. 일상생활에서는 단점으로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아주 엄격하고 이제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 자녀의 성향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격이란 건, 성향이란 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장점으로 작동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단점으로 작동돼요. 그 두 개를 명확하게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이 성향이 장점이고 어떤 상황일 때 단점이냐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인지하면, 그거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예요. 제가 그런 인재를 찾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업체 오너분한테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그런 인재가 좋은 인재라고 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문제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해요. 그리고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깔끔해요, 대체로. 그런데 이제 요런 분들 있죠. 부모님과 본 성향이 차이가 나. 뭐 예를 들 표현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되게 안전을 중시해서 내 딸이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거도 안 돼, 저거도 안 돼, 10시까지 들어와 막 이러는데, 사실은 딸은 되게 자유분방한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숨막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하죠. 거기서 일어나는 왜곡이 있어요. 가치 충돌이.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효녀예요. 효자고 정을 중시하고. 그런데 이제 내재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분 전혀 문제 아니죠. 이건 오히려 더 맞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아닌데, 심층 면접에서는 답변을 적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면접을 앞두면 면접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제 터널 시야 현상,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밝은 불빛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무시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의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분출돼요.
그래서 이제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다가올수록 이런 분들이 왜곡 현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되게 막 편집증적으로 변하고 의존성이 되게 높아져요. 1, 2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저한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만 질문하라고 원칙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이 와요. 물어보고 확인받고. 그게 저한테 어떤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면접 답변에 있어서 본인만의 가치 기준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도 안 될 뿐더러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 불안 증세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수업 외에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질문을 정리해서 질문을 해라. 그 질문도 잘 하세요. 근데 수업 끝나고 또 굳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건 결국 이제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의존성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확 끊어버려요. 되게 매몰차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80% 정도는 제가 말하는 바의 취지를 알고 본인이 이제 이거를 조절하려고 해요. 근데 한 20%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왜곡 현상이 심한 분은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1대1 코칭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한 대부분은, 그래,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나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만든 게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그러한 교육 방식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나온 나에 대한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걸 승화시키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심층 면접의 답변이 원활하게 안 나와요.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3번 케이스였거든요. 3번. 이분이 처음에 이제 밀착 코칭반 서울에서 내려와서 밀착 코칭반 할 때는 프로그램을 다 이술 못하고 가셔서 제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자, 이렇게 왜곡 현상이 있는 분들이 되게 잘해요. 논리 능력도 좋고, 분석 능력도 좋고, 특히나 이제 집단 면접 관련된 질문들을 다 잘 쳐내요. 뛰어난 분들이에요. 이게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밀코반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승화를 시킬 수 있을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수가 안 되고 올라가서 되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바로 합격을 하셔서 이제 1대1 코칭 문의를 하시고 하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당시 때 카페에, 경찰 유명 카페에 무슨 40, 50대인가? 40, 50대 정도 되는 이제 현직 경찰이 경찰 업무는 안 보고 들어와가지고 뭐 면접에 대해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 나도 면접관에 한번 투입돼봤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한테 내가 그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앞에 영상에 보면 경찰 현직자나 또는 퇴직하신 분들이 면접 코칭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직무선입견이란 거예요. NCS 기반 심층 면접은 만들어질 때 해당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직무선입견을 어떻게 배제시킬까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인 거예요. 면접 시험.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경찰 업무를 아주 오랫동안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가치 기준점에서 특정한 경찰 환경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죠? 거기 안에서 자신의 가치 기준점으로 자신의 눈높이로 바라본 직무선입견을 그 경찰 수험생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의 기준점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 퇴직하신 분들 면접 강의 시작하려고 하면 와서 이 심층 면접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좁은 직무선입견으로 이게 맞아 이러면서, 왜 나는 경찰 오래 했으니까 그거예요. 보세요. 제가 또 흥분하는 포인트 지점인데, 벌금 기록이 있으면, 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이제 면접을 못 치나요? 뭐 예전에 어떤 그 경찰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이제 높은 직급으로 퇴직하신 분이 면접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 구성 원리상 아니다,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니면
그 해당 사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면접에서 못 떨어뜨린다. 이건 면접 구성 원리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다 합격한다. 제대로 면접을 준비해서 이제 면접을 보면. 그래서 우리 합격생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나 스펙타클한 기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식 결격 사유에는 해당 안 되고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 뭐예요? 그 이제 경찰 업무를 좀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수험생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경찰 생활을 오래 하시고 좀 높은 직급으로 퇴직하신 이제 경찰관 유튜브 하시는 분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마침 자기도 면접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직접적인 사유로는 못 떨어뜨리지만 뭐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면접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전국 각지에서 하는 게 확 줄어들었어요. 보세요. 같은 경찰을 했지만 직무선입견이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면접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하면 돼요. 이거는 되게 고도의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정성평가 시험은.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전부 다 협업체로 만들어진 시험 형태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두 번째 때 경찰 카페에 경찰 수험생 카페에 이제 현직자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좋은 의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그분한테 또 코칭 받으니까 이게 답변에 있어서 계속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했던 거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답변의 논리성이나 답변의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게 그런 걸 떠나서 그거는 원래 잘했는데 원래 우수한 분인데 이분이 문제점은 이러한 본인만의 마음속에서 본인이 만들어낸 왜곡 현상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 형제자한테 휘둘려 가지고는 이제 본인의 가치 기준점마저 흔들린 거예요. 저도 좀 별로 코칭을 진행하면서도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당시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마무리됐고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되게 우수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되게 우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만 살짝 잡아주면 바로 잡아주면 너무 우수한 인재고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 정말 우수한 경찰 인재가 되실 분들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한참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필기 합격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또 걱정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휘둘려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 안 될까봐. 그런데 이제 1차 코칭 하는데 목소리 톤이 딱 달라져 있어요. 이 왜곡 현상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인분들은 문제점을 사실은 내면에 알고 있어요. 본인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하지 않거나 승화를 안 시키는 건데 이러한 왜곡 현상을 스스로 어떤 삶의 숙성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그러한 자녀 교육 방식이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작용을 했구나. 내가 빨리 거기에 대해서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러한 이제 관념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어떤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걸 지혜롭게 숙성시킨 분들은 딱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딱 코칭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번에 코칭 진행할 때. 그래서 제가 1차 코칭 때부터 너무 멋지게 숙성된 것 같다고 제가 계속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2두 번째 때도 이제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집에 마주 큰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를 좀 관조했대요. 자기를 관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점을 자기부터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진짜 달라요. 그런 분들이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다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수한 분들은, 이제 이런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분들은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더 개선시켜야지 발전할 수 있을까? 나에게서 필요로 하는 나의 문제점은 뭘까를 정확하게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숙성돼서 나와요. 그게 답변이
이제 저는 하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면접 문장 글 제가 이제 답변 작성한 걸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온라인 코칭 할 때. 그 읽을 때 그 목소리의 차분함과 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막 인위적으로 막 이런 왜곡 현상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든 답변을 읽을 때랑, 자기가 진짜 삶의 그러한 여러 장애물을 통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된 삶의 지혜들이 묻어 나오는 답변들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말할 때 그 단단함이 있어요. 그 목소리 톤에서.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1차 이제 요번에 코칭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두 번째 때 그 최종 불합격했을 때 내가 면접 코칭할 때 솔직히 나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경찰 카페에서 활동하는 그분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의 가치 기준점을 놓쳐버린 게 나중에 문제란 걸 깨달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칭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 개인정보니까 누구 이름 말은 못하지만, 우리 A씨는 말을 좀 몇 마디 해보면 처음엔 좀 딱딱하고 너무 원칙을 중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인간미가 없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오해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너무 속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어필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어떤 말의 내용으로만 판단하진 않아요. 그 사람의 제스처, 느끼는 분위기, 목소리 톤, 뭐 표정,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속 겪으면서 판단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면접관 분들은 이제 기존에 미리 입수된 정보를 가지고 면접장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내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어려운 시험이죠. 어려운 시험인데, 어쨌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왜곡 현상을 스스로 이겨내고 숙성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구나. 왜? 어차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정감 있게 바라보는데, 단지 나의 행동 수칙상, 나의 소신상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상 약간 딱딱한 거는, 그는 이제 겉에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 안에 사실은 내면은 아주 따뜻한 사람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와요. 그게 내가 막 그렇게 막 어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성찰이 있다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불 경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코칭을 받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불 경험이 많은데 이제 막 한 4번, 3번, 5번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진 거죠. 저한테 코칭을 받았던 건 아니고.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면접학원 다니다가 이제 지인 소개나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시거나 이제 전화로 코칭을 받는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본인의 어떤 행동 가치 기준점이나 본인의 사고방식이 문제인 분들도 있어요. 극소수지만. 생각이 꼬롬하다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경찰에 안 어울리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그건 거의 극소수고, 대다수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왜곡 현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획일화된 답변을 코칭하는 스피치 학원이나 뭐 그런 곳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해진 답을 정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뭐 본인이 주입식으로 얘기해주고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연습하라는 뭐 그런 데나, 뭐 하여튼 그런 대인원 하는 데서 이제 하면서 사실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왜곡 현상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못 가지다가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대개로 다 우수하거든요. 논리 능력, 분석 능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왜곡되어 있는 걸 제가 살짝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코칭을 해드리면 스스로가 다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승화시켜요. 바로 잡는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코칭하는 분의 경력치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면접 강사로 활동하는데 또는 아니면 활동하고 싶은데 이제 면접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이제 문의가 주시는 분께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이 면접,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가르쳐 드리는 건 쉬운데, 사실은 그 이론이 실제 필드에서는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왜곡 현상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해법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심층 면접 강의는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의 삶의 가치 기준점은 뭐냐, 네가 다른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너의 삶의 그 인간관계론의 기준점은 뭐냐, 어떤 가치 기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건데 이걸 어떻게 주입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비전문적인 보조 강사를 놓고 투입시켜서 그걸 운영할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1대1 코칭이 사실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룹 코칭을 하는 건 경찰직만 제가 밀코반을 하는 이유는 집단 면접이 있다 보니까 집단 면접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건 사실은 1대1 코칭이에요. 네. 합격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현직자분들은 개인정보가 중요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핵심 맥락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거를 승화시켜 내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계기점은 다 다른데 너무 대단했어요. 제가 진짜 이번 코칭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경찰이 되고 나서 어떤 업무 회의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부조리함,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삶의 주체자로서, 뭔가 경찰관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면접의 합격 여부와 이제 합격 여부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무난하게 합격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합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떨어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아쉽게 떨어졌어요.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잘해서 붙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려고 연락 오셔요. 이렇게 카톡으로. 제가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고, 이게 뭐 객관식 필기 시험처럼 어떤 객관식의 틀에 맞춰서 진행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변수도 너무 많고, 또 그날 어떤 컨디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불안 요소가 많아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고 또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제 오히려 떨어진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막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막 으쌰으쌰해서 다음에 더 꼭 합격하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꼭 합격해요. 이게 시기의 차이지. 시기의 차이지. 그런 케이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오케이, 괜찮아요. 그게 다 삶의 숙성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심층 면접이 도입된 배경이기도 한데, 너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거고, 그러한 기준점 하에서 너는 어떤 경찰 공직자로 살아가고 싶으냐, 경찰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싶으냐,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점과 답을 도출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 시험이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분들이라면, 또는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필기 준비생 분들이라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니면 뭐 학원 가는 시간, 이제 집에 가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사람이었나? 난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살아온 성장 배경을 감안하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왜곡 현상은 없을까?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떨어진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에 또 붙으면 되죠. 그죠? 이게 시기상의 차이지만 결국은 합격하고, 오히려 그렇게 좀 더 숙성 기간이 길어진 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일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